黄砂가 또 찾아와서 내일까지 영향을 줍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부산과 울산에 조금 전인 아침 6시부터 이틀째 황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한동안 잠잠한 듯 싶었던 중국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 정책이 풀리면서 공장들이 다시 본격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정도의 어떤 문제인지는 일단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이게 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위험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네. 네, 그게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미세먼지를 이제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네. 네,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을 하고요.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인 먼지를 말을 합니다. 왜 이제 미세먼지를 이렇게 크기별로 분류했냐?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인체의 위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인 먼지는 한 50% 정도는 이제 코 속에서 걸러져요. 그래서 50% 정도만 이제 상기도 쪽에 이제 침착이 되는데요. 네네. 그거보다 작은 이제 직경이 2.5 마이크로 정도 되는 먼지들은 75% 정도가 폐까지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먼지들은 어떻게 되냐? 폐포 꽈리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혈관을 타고서 온몸을 막 여행을 합니다. 예, 그러면 미세먼지는 어디서 발생되고 있을까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약 400만 톤 정도. 400만 톤. 예, 400만 톤 정도 꽤 많은 양이죠. 예, 근데 이 중에 이제 도로 이동 오염원과 비도로 이동 오염원의 배출량을 보면은 전체 배출량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도로 이동 오염원이 뭔가요? 도로 이동 오염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용차, 예. 그리고 RV 차량,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것들을 이제 도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차. 그러니까 차량 예. 같은 예, 도로 위에 맞습니다. 있는 모든 것들. 예, 맞습니다. 그걸 도로 이동 오염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비도로 이동 오염원은 크게 생각하면 선박, 항공 이런 건 도로를 따라가진 않잖아요. 운송수단이긴 그렇죠. 하지만요. 예. 그리고 건설 장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은 미세먼지는 이제 발전소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영역에서 먼 데서 이렇게 이동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보다는 우리 생활 반경, 도로, 바로 앞에 있는 집 앞에 바로 있는 도로에서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럼 진짜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훨씬 사람과 가까운 데서 발생하고 있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미세먼지는 얼마나 위해할까요? 미세먼지는 국제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미세먼지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폐암이란 단어를 떠올리실 텐데 사실 무서워요. 폐암뿐만이 아니고요. 예, 미세먼지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안구나 심장뿐만 아니라 뇌에까지 침투해서 뇌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 미세먼지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고요. 치매까지. 예, 맞습니다. 좀 더 심각한 게 산모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그게 예, 예. 태아한테까지 영향이 가요. 근데 미세먼지에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산모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은 태아의 자폐아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 그리고 아이가 자랐을 때 인지 능력이나 학업 성취도가 감소한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뱃속에 있던 아기가 이제 안타깝게 된 아이들을 이제 부검을 해가지고 사안이 뭔지 조사한 연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구들을 이제 들여다봤더니 이제 뇌에서 블랙카본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 디젤 엔진 자동차에서 나오는 시꺼먼 먼지들 있잖아요. 예. 그 먼지들이 이제 뇌 속에 많이 이제 축적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진짜 이거는. 이야, 알겠습니다. 진짜 아이들에게까지 또 전해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한선아 박사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심각성이 더 가슴에 팍 와 닿으시잖아요. 몇 번 놀라셨잖아요, 박사님도.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세계 기상기구가 2021년에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대기 오염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일찍 사망하는 조기 사망을 한 사람 수가 무려 680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680만 명이요? 예. 그래서 미세먼지는 그냥 좀 불편하다, 좀 깎일거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정말 잘못하면은
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위험성을 좀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 이런 표현 맞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다 죽을 수 있겠는데? 뭐 이런 표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제 녹화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플라스틱을 몇 개나 썼을까? 일단은 간단히 식사할 때 뭐 플라스틱 천지였죠. 오늘 유독 좀 구 박사님이 계셔서 그런지 깨끗하게 드셨더라고요. 재활용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펜, 심지어 뭐 종이, 옷도 플라스틱이 사실 들어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인류의 삶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긴 한데 이게 사실 인체에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과연 인류를 위협할 그 정도의 무서운 존재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실제로, 박사님?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위험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건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2023년도에 생각하는 플라스틱의 이미지라는 거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런 이미지입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폐기돼 있고 쌓여 있고 쓰레기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은 저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의식주에서 유일하게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유일한 소재이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플라스틱 에이지라는 명칭이 따로 있고요.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 저희가 입는 옷, 일회용 주사기서부터 태블릿, 핸드폰까지 사실 플라스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데도 많이 쓰이고 있는 거네요. 네, 네. 주사기도 그렇고 마스크도 그렇고. 네. 하지만 이런 플라스틱들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미세 플라스틱 정의는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폼 클렌징 안에 네네. 폴리에틸렌이라는 비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스크럽처럼 활용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없어졌지만, 알갱이처럼 돼 있다고. 네, 예. 그게 사실은 플라스틱입니다. 네, 그것도 씻으면서 다 이제 배수구로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틱들이 부딪히면서 이제 또 새로운 조각을 만들어내면 그거를 이제 2차 플라스틱,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 그래서 일주일에 저희가 신용카드 한 장 냠냠냠냠 맛있게 먹고요. 야, 이걸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요거를 이렇게 씹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은 이제 칫솔 1개 정도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이거 전혀 미세하지 않네요, 양은. 양은 미세하지 않죠. 근데 저희 몸이 이제 신기한 게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이면 한 30년이면 이만큼 될 것 같은데 몸만 하잖아요. 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어느 정도 순환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축적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주된 미세 플라스틱 섭취 원인을 이제 확인을 하자면 네. 대부분 저희가 마시는 음료수병에서 많이 나옵니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니까. 네네네. 보통 음료수병이 플라스틱이 아닌 병을 오히려 찾기 더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이제 오렌지 병 거기에서 많이 그 마셨는데. 세대시구나. 네. 예, 그 오렌지병 뽕 따가지고 네네네. 그거 물통으로 많이 썼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먹는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플라스틱 병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쪽에 원인이 더 많은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각각류, 조개류나 새우. 해산물 쪽에도 해양 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렇고 해양 오염을 따지면 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소금입니다. 네, 소금에도 그리고 또 맥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높은 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낙동강 하류가 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 세계 강 중에 네네. 그리고 야. 거기에서 이제 뭐 홍합이라든지 굴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정말 많은 미세 플라스틱 양이 나오고 있어서 예. 저는 플라스틱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냥 먹습니다만 예. 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드시면서 먹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예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살아가면서. 네, 맞습니다. 줄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어찌됐건 어떤 경로든 계속 들어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음식류보다는 물에서 좀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는 부분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미세먼지가
이제 뇌 쪽으로 들어간다. 미세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뇌 쪽으로 들어가고요. 태아에도 물론 들어가고요. 태아에도 네. 역시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많이 퍼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포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와 다른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공격을 하거나 흡수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흡수하는 과정에서 원래 몸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폐질환, 심혈관 질환, 염증성 질환이나 뭐 면역 질환, 임신 관련된 모든 것도 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몸속에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이 암세포 성장과 전이를 가속화하고 항암제를 담았던 일회용 컵에서는 무려 리터당 5조 1천억 개의 나노 생수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나노 플라스틱 용도를 측정한 실한 실험쥐를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시켜 조사해봤더니 자손쥐인 태아의 뇌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